특급 호텔 수영장에서 어린이가 물에 빠져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호텔 측이 안전수칙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주시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1일 왕따 사건을 교사가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학부모들은 교사의 전출을 요구했습니다. 제주시내 특급 호텔 카지노를 인수한 필리핀 자본이 구조조정을 검토하면서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의 카지노 진출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불법 체류하던 중국인들이 붙잡혔습니다. 중국인 브로커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건설 현장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특급 호텔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어린이가 물에 빠져 의식을 잃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물놀이 강사는 규정을 어겨 어린이의 구명조끼를 벗겼고 안전요원도 규정보다 적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서귀포 시내 한 호텔의 실내 수영장. 물놀이를 하던 어린이 한 명이 수심이 깊은 실외 수영장과 연결된 통로 쪽으로 떠밀려갑니다. 잠시 후 수영을 하던 투숙객이 어린이를 건져내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6살 김모양이 물에 빠진 건 지난달 28일 호텔에서 진행하는 물놀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이었습니다. 실내외가 연결되어 있는 거기가 물이 갑자기 깊어지는 걸 뻔히 알면서 거기가 위험지구인 걸 알면서도 거기에서 얘가 빠졌는데 거기를 놓쳤다는 거죠. 사고가 난 통로의 수심은 1m. 키가 95cm인 김양에게 부모가 입혔던 구명조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수영 강사가 벗겼습니다. 키 140cm 이하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어야 하는 호텔 내부 규정을 어긴 겁니다. 이제 아이가 구명조끼 입으니까 오히려 구명조끼가 약간 떠서 코를 가리는 상황이 됐다고 판단해서 벗는 게 더 안전하겠다라고 판단해서 벗겼던 것 같습니다. 안전요원을 3명 배치하는 규정도 있었지만 사고 당시에는 2명뿐이어서 사각지대인 통로에 빠진 아이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김양은 다행히 심폐소생술로 의식을 되찾았지만 폐렴으로 일주일 넘게 입원했고 정신적인 충격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김양의 부모가 호텔 측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1일 왕따 사건과 관련해서 해당 교사가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학부모들은 교사를 전출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가 아이들에게 1일 왕따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학부모가 처음 알게 된 건 지난 1일.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모은 결과 반 아이 24명 가운데 20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6일 학교를 항의 방문한 학부모들은 담임 교사로부터 일부 잘못을 시인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교사는 곧바로 왕따 이야기를 한 아이가 누구인지 추궁하고 회유하는 등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게 학부모들의 주장입니다. 너희는 왕따를 당한 적이 없다. 너희가 집에다 말을 잘못 전해서 부모님이 오해를 한 거다 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학부모들은 담임 교사와 학생의 분리를 학교 측에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며 즉각 전출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해당 교사가 왕따라는 말은 썼지만 학대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만큼 진상조사가 필요하고 전출도 상급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말 그 부분이 좀 앞으로 문제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게 이제 1차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교육당국은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실체적 진실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6.25 전쟁 당시 제주에서 발생한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들의 유족이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대법원 2부는 제주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 유족 30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94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유족들은 1950년 여름 군과 경찰이 적법한 절차 없이 4.3 사건 연루 혐의자 등 200여 명을 서귀포시 대정읍 서다로름 인근 폐탄약고 등으로 끌고 가 총살했다며 지난 2010년 소송을 냈었습니다. 최근 제주 시내 한 특급 호텔과 카지노가 필리핀 자본에 매각됐는데요. 그런데 이 필리핀 자본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특급 호텔. 호텔 앞에선 1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이 호텔과 카지노를 인수한 필리핀 자본이 카지노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연회장을 폐쇄하고 양식당을 제외한 나머지 식음료 시설들도 모두 없애겠다는 계획. 이렇게 되면 협력업체를 포함해 300명이 넘는 직원 가운데 30-40%가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게 노동조합의 주장입니다. 카지노를 위해서 단시간 내에 이익을 위해서 지분을 인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텔 측은 지난 5월 중순부터 카지노 영업을 중단하고 영업 구조를 바꾸기 위한 수순에 들어간 상태. 공식적인 인터뷰는 거절했지만 외국인 최고 책임자와 직원들의 의사소통 과정에 오해가 생긴 것이라며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사업을 조정하면서 폐쇄되는 식음료 쪽 인력을 카지노 쪽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노조 측이 요구한 고용보장 합의서에는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아 갈등은 증폭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도내 카지노 8군데의 절반을 외국 자본이 인수한 가운데 구조조정이 이뤄질 경우 카지노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최근 여객선 좌초 사고가 발생한 투자도 신양항에 대한 안전성 평가 연구 용역을 비롯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서면 답변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수부는 답변서에서 좌초한 레드퍼로의 길이에 맞추려면 선회장과 항로의 폭을 늘려야 한다며 최근 제주 MBC가 지적한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중국인들이 한 곳에 모여 살면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적발됐습니다. 중국인들은 중국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일자리를 알선받는 방법으로 경찰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이소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새벽 서귀포 시내 한 빌라에 해양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거실과 방에서 자고 있던 사람들은 놀라 잠에서 깨어납니다. 거실 불 켜라, 거실. 야, 간단히 옷 입고. 이들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뒤 한 곳에 모여 살면서 건설 현장 등에서 불법으로 일을 하고 있는 중국인들입니다. 30일인 체류 기간을 훌쩍 넘겨 1년 넘게 일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주에서 불법 체류하던 중국인들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브로커에게 최고 500만 원까지 돈을 주고 일자리를 소개받았습니다. 很多人不一样啊，我怎么打呀？怎么认识中介？坐飞机来的，为了挣钱，可是没挣着钱。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입건된 중국인은 모두 10명. 대부분 선원으로 취업했다가 무단 이탈하거나 관광을 목적으로 무사증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보통 그 핸드폰 같은 경우 중국 그런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자기들끼리만 서로 연락하고 중국 SNS를 이용해서 그 추정을 피하고. 해경은 중국인과 한국인 브로커의 뒤를 쫓는 한편 불법 취업한 중국인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중국 연수에 참가했다 버스 사고로 숨진 고 조영필 서기관의 연결식이 오늘 제주 도청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제주 도청에서 열린 연결식에는 유족과 동료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조 서기관은 1981년 공직에 입문해 애월읍장 등을 지냈으며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던 중 지난 1일 중국 지린성에서 발생한 공무원 연수단 버스 추락 사고로 숨졌습니다. 제주지방은 오늘 낮 최고 기온이 한림 31.1도, 고산 30.4도, 제주시 29도로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이 많겠고 모레 오후부터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제9호 태풍 찬홈이 북상하면서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고 너울로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보여 해수욕과 낚시는 자제하라고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제주지검은 항운노조 조합원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제주 항운노조 위원장 58살 전모 씨와 조합원 박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씨는 조합원 채용 청탁과 함께 지난 2008년 조합원 김모 씨로부터 3천만 원을 받고 2010년에는 조합원 박 씨로부터 2,300만 원어치의 수석과 분재 40석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돈을 건넨 조합원 김 씨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나 기소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정도성 판사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농협조합원 66살 오모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2월 다른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A 후보를 찍자고 말한 뒤 B 후보는 제주시에 땅도 사고 집도 샀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자가격리시켰던 학생들과 교직원이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아 메르스 피해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고 메르스 상황실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 메르스 안전 점검이나 예방 교육은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 지역에는 현재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등 2명이 자가격리 중이고 의심 신고는 이번 주 들어 없는 상태입니다. 메르스 확산이 진정되면서 제주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항공기 운항을 취소하거나 감축했던 중국 동방과 남방항공, 진에어 등 항공사 6군데가 이달 중순부터 정상 운항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년 전보다 49% 줄었고 이달 들어서도 83% 줄었습니다. 5만 원권 화폐 사용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제주 지역 5만 원권 사용액은 7,4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1% 증가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